네, 오늘은 저희가 빅매치 리뷰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찍는 콘텐츠인데 이제 리그가 끝났고 월드컵 모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빅매치 리뷰 월드컵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약간 빅매치 리뷰가 아니고 빅매치 프리뷰 아, 그렇죠. 느낌이죠. 예. 원래는 빅매치 리뷰였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프리뷰를 할 거고요. 일단 녹화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한 3, 4일 있다가 저희가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체코와 멕시코 사이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어떤 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멕시코와 이제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영훈이 형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코전에 좀 기본적으로 좋았던 것들, 근데 어떤 특징이 좀 도드라지게 나왔는지 그거를 먼저 짚고 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부분 경기에서 득점 장면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좀 발생했던 전술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주황색을 체코로 놓고 얘기를 하고 하얀색을 대한민국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체코가 어떻게 경기를 했냐, 특히 수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공 상황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던 것은 대한민국이었고 공에 대한 주도권도 대한민국 쪽에 조금 더 있었는데 체코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지금 주황색 제가 놓은 것처럼 골키퍼 포함해서 1, 5, 1, 3, 1 이렇게 놨습니다. 보통은 이제 5, 2, 3으로 놓고 대부분의 사이트나 이런 통계 같은 데 표기는 다 5, 2, 3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 1, 3, 1 정도로 이제 위치가 돼 있었고 이게 사실 근데 흔한 접근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흔한 접근 방식은 아니고 이제 제가 작년에 강원 했을 때도 이제 동유럽 팀이랑 이제 크로아티아 팀이랑 했었는데 칼로세비치가 있는 팀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동유럽 팀들이 이렇게 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클래식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형적인 5-2-3으로 경기를 하지 않고 이제 5-1-3-1로 했던 부분은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시스템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월드컵 시작 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선수의 위치는 이제 3-2-5인데 사실상은 이제 이 둘 같은 경우가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 3-2-4-1이라고 얘기를 하죠. 3-2-4-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적 우위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5-2-3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 형태로 4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4대2가 발생합니다. 4대2가 발생해서 미드필더 등 뒤를 막으면은 계속해서 라인과 라인 사이가 이제 열려서 공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눈앞을 막게 되면 또 등 뒤가 열리면서 이제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좌우 폭을 이제 윙포워드를 조금 더 좁혀서 붙여 놓고 센터백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이잖아요. 이 네 포지션에서는 기술적 전술적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를 한 명 더 둬서 높이를 다르게 해서 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5백에서 센터백 같은 경우 점프해서 맨마크를 해서 여기서 좀 컨트롤 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여기서 이제 수적으로 2대1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한쪽을 막더라도 결국에는 반대쪽이 열리게 되거든요. 반대쪽에 센터백이 나왔을 때 경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황희모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왔던 거를 포함해서 황희모 선수가 전반에 오른쪽에서 이제 슈팅을 가져갔던 장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한번 빠져들어갔던 장면 그리고 설령호 선수가 빠져들어갔던 장면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런 구도에서 차이가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진영으로 물러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5백은 거의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상대 진영에서 맨투맨을 하다가 자기들 진영으로 물러났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1선, 2선만 맨투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역방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 체코의 경우에는 이 좌우 뭐 우리는 보통 스토퍼라고 하죠. 좌우 센터백들이 이제 맨마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 맨마킹하는 센터백의 등 뒤를 계속해서 황인범 선수가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득점 장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한 번 얻어 걸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에도 그 전에도 이미 한번 오른쪽에서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서 슈팅이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백승호 선수가 한 차례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거였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인 방어를 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왼쪽 유닛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거나 혹은 오른쪽 유닛이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선수가 위로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경우의 수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는 체코를 공략을 한 거죠. 황인범 선수가 한 라인 밑에 있는 선수가 위로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선이랑 2선 그리고 이제 라인을 따로 놨으니까 3선 같은 경우 여기는 지역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방어에 있는 선수의 범위에 있다가 대인 방어를 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은 와. 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대인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핵심적이었던 건 뭐예요? 좌우 윙백 같은 경우가 우리 윙백을 막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좀 더 벌어져 있죠. 네. 맨투맨이니까. 왜냐면 따지고 보면 그게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5대5 구도가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서는 맨투맨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황희모 선수가 여기서 빠져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지역 방어 범위에 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맨투맨 대상으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외적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강인 선수도 개인적으로 활약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전술적인 상황은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수비와 우리의 공격이 만났을 때 우리의 효과가 더 많이 좀 발휘가 된 모습이 좀 있는 거네요. 네, 황인범 선수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시즌 제가 거의 경기를 중계를 대부분 그렇죠. 다 했어요. 예. 중계를 다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제 표현으로는 보통 쓰는 단어로는 이제 6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8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10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오. 예, 근데 6번, 8번, 10번 되게 경기 중 이제 팀이 뭐 부상 선수가 좀 또 페이노르트는 많았다 보니까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 팀이 필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다 경기를 잘 뛰어주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맞는 활약을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8번으로 경기에 나왔고 특히 이제 상대 백라인이 맨투맨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 전환 국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얼마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완전한. 컴플리트한 얼마만큼 완전한 선수가 됐는지를 또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체코전에서 좀 좋았던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체코와 멕시코는 뭐 일반 축구 팬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영훈이 형이 이제 뭐 이전에 뭐 멕시코 경기를 좀 보셨을 때는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아공이랑 이제 개막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요 경기 포함해서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아공이랑 경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남아공은 일단은 수비를 할 때는 5-3-2로 했고 이제 흰색을 남아공이라고 하면 공격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2로 전형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이제 약간 3-5-2면은 보통 원래는 이게 역삼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삼각형으로 놓고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투톱은 그대로 있고 이 좌우 윙백 같은 경우 올려 있는데 이제 미드필더 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역삼각이 아니고 삼각으로 놓고를 했거든요. 요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멕시코가 수비라는 방식에서 이제 가장 도드라졌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전반 같은 경우는 좀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맨투맨을 가깝게 했습니다. 멕시코는 보통은 이제 4-1-4-1로 수비를 하는 팀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드필더가 역삼각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맨투맨을 미드필더가 3대3 구도로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압박을 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거 혹은 이제 전체적인 수비 메커니즘에서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전 경기들에서도 그랬지만 하이 프레싱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압박을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냐면 골키퍼가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나와서 이제 백스리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남아공 가서 14번이었거든요. 왼쪽 센터백이 좀 더 벌려서 이런 구도를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 라우리 메레스가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 한쪽 막으면서 넘어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의도했던 거는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채널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내게끔 여기서 끝내게끔 이제 압박을 하는 게 플랜 A였던 것 같긴 해요. 주도적으로 원했던 건 그건데 어쨌든 간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압박이 전개가 됐을 때 그냥 통상적인 그냥 세르백이라고 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를 조금 약간 프리맨으로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5번이죠. 아발라도죠. 네. 아발라도가 완전 이 4분의 1 위쪽에서 골킥을 포함해서 4분의 1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압박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와서 일단 앞을 보는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앞을 보는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선수를 점프해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려가서 상대 윙백을 막고 최대한 여기서 백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좀 보실 때 이제 눈썰미 좋으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도 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가는 중에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패스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가다가 지금 상황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상황 이런 구도가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쨌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왼쪽에 있는 키뇨네스의 경우에는 공 갔을 때 센터백 같은 경우에 점프해서 여기서 압박을 그냥 그대로 하고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냥 윙백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당겨서 막는 구도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발라도는 점프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좌우폭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5백 일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단순히 남아공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경기들 특히 이제 세르비아랑 경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벨기에랑 경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맨투맨 구도로 갔고 그 다음에 키뇨네스랑 라우리 메네스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까지는 이제 다 맨투맨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아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가서 이제 좌우폭을 오른쪽에서 좀 더 커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제일 큰 특징입니다. 다른 팀들, 그러니까 남아공 말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건 상대 뭐 대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플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우리한테 이제 살짝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의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뭐 이기혁 선수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기혁 선수 쪽에서 그런 빌드업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구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 일단은 지금 플랜 A가 이렇게 투톱이 아니고 이제 남아공이 했던 것처럼 저희는 투톱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원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번이 2명 있는 형태로 10번이 두 명이 있는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구도 자체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 근데 아마 비슷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간 비슷하긴 해서 히뇨네스는 센터백을 우측 센터백 뭐 이한범 선수가 나올지 다른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압박을 가할 거고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왼쪽 센터백이 조금 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기혁 선수 기여이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인들이 하던 걸 그대로 할지 아니면 근데 이제 기여이 같은 경우는 대표팀 뛴 게 표본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표본이 많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온전하게 선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땡큐죠. 땡큐죠. 땡큐고 왜냐면은 이미 평가전 때도 나왔지만 여기서 공을 하프라인 근처까지만 가지고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왜냐면은 뭐 물론 9번을 또 누가 나오느냐도 여부도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3-2-4-1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구도가 결국에는 여기서 미들이 4-1-4-1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국에는 4-3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4-3 구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센터백이 점프하죠. 센터백이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구도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키뇨네스는 여기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키뇨네스는 여기서 압박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아마 6번으로 나오는 게 리라가 이강인 선수 쪽을 조금 더 막고 포백이기 때문에 센터백이 점프하는 게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5백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그대로 나오면은 리라가 이강인 선수 쪽을 좀 더 막고 여기를 아마 풀백이 나올 겁니다. 아. 예, 네에스가 풀백이 나올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되려 딱 좋은 게 뭐냐면 딱 좋은 게 뭐냐면 풀백이 여기서 나오는 구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기어이 같은 경우는 워낙 킥이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 아발라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걸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만약에 가까운 패스 라인으로 여기서 뭐 이재동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접근하면은 풀백이 끌려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때 여기 있다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 뭐 이태석 선수가 나올지 다른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구도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이걸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어쨌든간 멕시코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평가전 좀 봤는데 벨기에전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좀 왔어요. 아, 벨기에 쪽으로. 예, 물론 뭐 시스템은 이제 벨기에도 공격하는 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네. 아발라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걸려서 이제 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혹은 아니면 미드필더가 떨어져서 여기서 맨투맨으로 이제 잡혀 있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와서 잡고 여기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 이런 구도가 조금 나올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 본래 본인들이 하던 대로 이제 수비 형태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기여기가 상당히 좀 키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어. 네. 야, 이게 참
인생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기혁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이렇게 뛴다라는 것도 상당히 또 이례적인데 왜냐면 그간의 표본이 많이 있진 않았으니까 첫 번째 경기 잘 하고 두 번째 경기도 뭐 이 조금 특징을 보면은 왼쪽 센터백이 키가 될 수 있다. 근데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월드컵 정도의 무대라면 이 이기혁 선수에 대한 강원 데이터는 그래도 보지 않을까요? 뭐 보겠죠 아마. 음. 보는데 근데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잘하는 걸 상대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얘기한 거죠. 대응이냐 적응이냐라고 전 봐요. 근데 적응은 말 그대로 이걸 유지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좌우를 이거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면 이거는 전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은 내가 수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을 뺏었을 때 내 역습의 형태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 보니까 선수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면은 결국엔 키뇨네스가 만약에 내려가고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키뇨네스가 더 낮은 지점에서 공을 뺏었을 때 공격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뭐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뭐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는 근데 큰 틀에서 바꾸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바꾸진 않고 네, 왜냐면 여태까지 해온 게 이거고 그렇지. 잘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오는 건데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예, 하나 때문에 물론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바꾸느냐는 이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물론 이번에 거의 일주일 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양상 자체는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엔 그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풀백 끌려 나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또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황인모 선수가 됐든 백승호 선수가 됐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더 낮은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이번에 체코전 때 나왔던 것처럼 또 그렇죠. 이게 돼요. 또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근데 이게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절한 건 9번은 저는 그냥 조규성 선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오영규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둘 수 있는 네.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9번이 어쨌든 간 고정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센터백 둘을 여기서 2대1을 걸게끔 이제 묶어 놓고 그러면서 이게 갭이 벌어지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뭐 모르죠. 뭐 이거는 어쨌든 간 양쪽 다 제가 안에 코칭 스태프는 아니니까 뭘 할지는 그렇죠. 솔직히 모르고 근데 그 전까지의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형태 자체를 보면 여기에 10번과 여기에 10번 유형을 두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 뭐 이강인이든 이재성이든 10번의 유형을 여기다 둠으로써 센터백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가 계속 공간이 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수의 유형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재성 선수나 물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긴 합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한 라인 밑으로 떨어지지 이걸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가진 않다 보니까 체코전도 결국엔 크레이치가 계속 끌려 나와서 이제 맞아요. 이 공간이 열려서 설령훈 선수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한 번, 백승호 한 번, 그다음에 황인범 한 번. 이 여기서만 3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수의 프로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수비에 대한 압박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혹시 빌드업이나 풀어나가는 것도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네, 똑같이 주황색을 멕시코로 놓고 하얀색을 남아공으로 놓고 이제 멕시코 공격 형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4-1-4-1이라고 수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4-1-4-1로 이렇게 공격을 하진 않아요. 4-1-4-1로 하진 않고 오른쪽 풀백은 이제 거의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고 왼쪽 풀백인 이제 가야르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윙처럼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위치는 이제 6번인 리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번이니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8번 역할하는 피달고가 라인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피달고가 떨어져서 이제 거의 더블 피벗으로 나옵니다. 더블 피벗으로 나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야르도가 좌우 폭이라는 깊이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키뇨네스가 이제 10번 혹은 8번처럼 들어오죠. 8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가야르도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사실상은 이제 위치 자체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5 형태로 이제 혹은 3-2-5 형태로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3-2-4-1 형태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남아공전은 이제 조금 특징은 뭐였냐면은 상대가 5-3-2였다 보니까 이 3에 3명으로 좌우폭을 커버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5-3-2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는 중앙 공간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이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특징은 뭐였냐면 다른 경기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6번인 리라가 떨어져서 맞아요. 네, 리라가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휘달고가 남고 그 다음에 풀백을 조금 벌려서 오른쪽 풀백이 됐든 아니면은
여기서 그리고 키뇨네스가 사이드로 떨어지든 아니면 가야르도가 떨어지든 하면서 이 세 명을 조금 더 좌우로 이제 좀 많이 뛰게 하는 형태로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은 만약에 여기서 리라가 있다가 여기서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 투톱이 압박으로 오게 되면 그때 리라가 와서 받아서 여기서 3대2에서 2대1을 찾아서 이제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든지 이런 구도가 나왔는데 사실 평가전 때 보게 되면은 최근 평가전들에서는 이제 그게 상대 팀이 5-4-1을 했던 적은 없더라고요. 5-4-1을 했던 적은 없고 우리처럼 5-4-1이나 5-2-3을 했던 적은 없고 이제 세르비아도 그랬고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도 그랬고 다 포백을 하긴 했는데 네네. 우리는 어쨌든 하얀색이 이제 5-2-3 내지는 5-4-1이니까 네. 그걸 놓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그냥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포백으로 맡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오. 포백으로 맡긴 굉장히 어려워서 되려 어쨌든간 우리가 지금 플랜 A를 5-4-1 내지는 5-2-3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저는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4-4-2로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4-4-2로 플레이를 한다고 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오른쪽 풀백은 세 번째 센터백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피달고가 있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키뇨네스가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구도 자체가 발생하는 게 어떤 구도가 나오게 되냐면은 투톱이 전방 압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엔 또 3-2-4-1이라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4명으로 박스 형태로 미드필더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내주기가 싫으니까 투톱이 어쩔 수 없이 등 뒤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게 됩니다. 미드필더 같은 경우도 등 뒤를 조금 더 맞게 되고 맞게 되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맞고 나가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 둘이 미드필더 2명이 등 뒤를 막다 보면 이 둘이 벌어지면서 누가 나와요? 가운데 토비 여기서 나와요. 라우리 메네스가 나와서 받고 여기서 3자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공이 계속 이제 좌우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수비가 어디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안쪽으로 다 안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죠. 좁힐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왔을 때 그때 사이드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또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거든요. 제어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결국에는 투톱 같은 경우가 등 뒤를 막는 형태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4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이게 벌어지면 9번까지 가세를 라우리 메네스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약간 5대4 구도처럼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막 클린하게 막 한 번에 공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러면서 공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키뇨네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포켓 공간에 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압박을 가고 압박을 갔을 경우에는 또 사이가 결국에 열리는구나. 또 사이가 열리는 거죠. 아. 또 사이가 열리게 되고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싫으면 보통은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풀백이 나와야 풀백이 되는데. 나와야 돼. 그럼 아까 똑같네. 가야르도가 아까 엄청 종적이고 공격적인 풀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야르도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넘어가죠. 그리고 바스케스 같은 경우는 또 결국엔 좋아.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포백으로 맡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포백으로 세르비아도 그렇고 세르비아는 뭐 좀 운이 없긴 했지만 5대1로 졌고 벨기에는 이제 1대1로 비겼거든요. 네. 물론 뭐 후반전에 이제 교체를 또 막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포백으로 맡기는 쉽지 않고 특히 포백으로 미들블록으로 맡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멕시코전 백포 써야 된다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아 그래요? 아니 뭐 백포 쓸 수도 있죠. 네.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느꼈을 때는 포백으로 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만 보면 영훈이 형의 의견은 지금 이 멕시코의 로직을 보면 백포로는 맡기 진짜 어렵다. 네. 저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러니까 미들블록일 때, 그러니까 하이 프레싱을 하면은 어차피 높은 지점에서 그건 다른 압박하는 거예요. 얘기고. 그건 다른 얘기인데 네. 미들블록까지 내려오는 국면이 분명히 무조건 생길 거거든요. 무조건 생길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휘둘리는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휘둘릴 상황이 올 거고, 반면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백파이브로. 자 5-4-1로 나오게 되면은 구도 자체는 훨씬 그래도 훨씬 좀 깔끔해지긴 해요. 왜냐면은 그냥 키뇨네스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한범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센터백이 그냥 치면 되고. 수비를 하면 되고 윙백 역할을 하는 거는 윙백은 윙백이 맡게 되고 이제 뭐 좌우 윙포워드는 압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어느 쪽만 하느냐 여부는 있겠지만 가고
가고 하게 되면은 한 그냥 명씩 페어가 다 예, 묶이는구나. 페어가 묶기 이제 맨투맨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음. 맨투맨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물론 이렇게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구도 자체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지긴 합니다. 자연스러워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렇게 경기를 그대로 한다고 치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 요대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변주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3-2-4-1 대 5-4-1 내지는 5-2-3-1 하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렇죠. 보신 오버랩이 것처럼. 딱 되죠. 예, 요건데 여기서 그럼 보통 제일 많이 가져가는 통상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떨어지는 거. 예, 여기서 키뇨네스가 일로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심심치 않게 하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 보면 그럼 여기서 2대1로 걸리는데 그럼 그거죠. 이거를 여기까지 따라갈 거냐는 거죠. 못 가죠, 사실. 예, 여기까지 따라갈 거냐인데 그러면 최대한 이쪽으로 안 가게끔 이제 압박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저는 되려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땐 분명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제 놓는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그 구티에레스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오른쪽 유닛인데 왼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맞춰서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네. 남아공전에도 한 번 나왔고 혹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짧은 패스가 나가서 이게 가야르도 빼곤 다 오른발잡이거든요. 휘달고 오른발, 키뇨네스 오른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받았을 때 대각선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다가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오고 어쨌든 간 센터백은 여기서 라울 히메네스는 항상 파포스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뒤쪽으로 빠지면은 여기서 김민재 선수 끌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있다가 근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구티에레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남아공전에도 이게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번 있어서 이게 특히 그러니까 완전 지공일 때도 있긴 한데 언제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공을 그냥 하프라인 언저리에서 뺏겨서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일 때 같은 경우가 이게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멕시코가 수비를 할 때 키뇨네스는 조금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공을 뺏기고 나서 완전 카운터 어택은 아니고 이제 세미 트랜지션이죠. 반전한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센터백은 키뇨네스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피달고랑 키뇨네스 같은 경우가 이제 공소유권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미겔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예,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평가전도 보니까 이런 게 나온 장면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남아공전 때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오버랩이 돼서 한 명씩 페어가 묶였을 때 네. 이한범의 지역 수비에서 벗어나서 아예 다른 선수의 지역 수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강인 네. 쪽으로 가서 네. 어쨌든 그거를 또 페어를 벗어난 거고. 여기 있는 선수는 형이 자주 얘기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네.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두 개가 탁 맞물려 버리면 진짜 맞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체코전 때 잘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네. 근데 황희모 선수는 한 라인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맨투맨을 공략한 거였던 반면에 뭐 저희가 완전히 맨투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비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른쪽 유닛이 왼쪽으로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작년으로 보게 되면은 그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아체엠 했을 때 히로시마가 이렇게 했어요. 히로시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히로시마전 때 이제 경기를 했던 게 근데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막을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못 막을 건 아닌데 판단이 그 타이밍에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때 이제 5백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그 박호영 선수 호영이가 네. 나왔거든요. 호영이가 나와서 이제 제가 경기 전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얘네는 이걸 한다. 이걸 하고 근데 약간 달랐던 거는 히로시마는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한 것처럼 했어요. 여기서 더블 피벗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네, 스타일로. 여기서 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일로 들어가거나. 이거 들어가서 제가 경기 전에 사전에 보여주고 이거 할 거니까 만약에 이거 해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 버리고 그냥 가면 된다. 예, 가면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근데 딱 경기 때 전반전에 딱 했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호영이 가가지고 쌤 이거 하니까 진짜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만약에 또 하더라도 너 전반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으면 예, 그럼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사전에 정보가 주어지고 이제 대응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음. 근데 그 순간 찰나에 약간 차이지만 그게 놓쳐버리면 좀 그쵸. 문제가 사실 될 그게 수도 뒤로 있는 거고. 공만 빠진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선수는 완전 프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거꾸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구티에레스는 가는 거니까 여기는 비어 있어요. 여기는 비어 있는 거 그냥 가버리고 땡기면 그렇죠.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주 네. 간단한 로직인데. 근데 이게 사전에 쉽지가 않아.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가 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 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뭐 잘 막으면 되는데 약간 만약 이렇게 간다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테일이지만. 뭐 당연히 수비는 팀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뜯어 보면은 이번에야말로 이 백스리 세 명의 선수의 정말 합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게 미들블록으로 왔을 때 혹은 미들블록 이후 지점 왔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전이 결과가 좀 안 좋았긴 하지만 근데 이번 경기가 저는 코트디부아르전 했던 것처럼 그냥 하이프레싱하고 거의 센터백 그냥 3대 3으로 해서 그냥 맨투맨 할 제일 좋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멕시코전이요. 네, 왜냐면은 매치업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체코전 그대로 나온다고 이제 보게 되면은 보면 이기혁, 구티에레스, 그다음에 김민재,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끼뇨네스, 이한범인데 저는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전은 솔직히 말해서 하기 전부터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얘네가 우위가 있었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멕시코랑 할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센터백 3명은 확실히 저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구도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 가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도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얘네가 앞을 봤을 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렇죠. 얘네가 앞을 못 보면 그건 안 무서워요. 음. 그리고 남아공도 결국에는 멕시코가 뭔가 어렵게끔 만들었던 상황을 보게 되면 다 이제 멕시코 진영에서 골키퍼만 프리맨 주고 이제 골키퍼에서 차고에 나오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좀 핵심적인 거는 뭐 그렇게 할진 모르겠습니다. 가야르도가 왼발이다 보니까 아발라도는 왼발잡이거든요. 오른쪽인데. 네. 그래서 여기로 모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골키퍼가 프리맨이 됐을 때는 9번으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몰게 되면은 가야르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왼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다 끝내버리고 여기서 만약에 공소유권 되찾으면은 뭐 대한민국 잘하는 쇼카운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가면 돼서 여기는 왼발이니까 시야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나왔을 때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돌려치기라고 하죠. 네, 여기서 그냥 180도 나오고 여기서 왼발로 돌리게 되면 근데 이게 만약에 3대 3 구도면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몰아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몇 가지 나왔네. 그러면 방향 자체 압박은 멕시코 입장에서 왼쪽, 네.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좀 모는 게 상당히 좋을 네.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코트디부아르전에 했었던 것처럼 약간 타이트하게 맨투맨으로 다 붙어주는 형태의 네. 수비가 이번에 하면은 그래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결국에는 그때도 코트디부아르전도 뭐 리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에 좋은 찬스가 엄청 많았잖아요. 쇼카운터가 엄청 많았어요. 이쪽에서도. 하이프레싱 해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압박해서 그때는 심지어 이렇게 맨투맨 구도도 완전히 맨투맨 구도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코트디부아르가 4-1-4-1, 4-3-3으로 했다 보니까. 오버랩이 완전히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라인 같은 경우에 센터백이 이제 3대 3으로 막는다는 건 똑같았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 건데 결국엔 거잖아요. 이제 조유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다 약간 미스가 좀 네, 나오면서 혹은 애초부터 그냥 압도 당한 거죠. 신체적으로 얘네가 우위에 있는 팀이었으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서 한 골, 두 골 이제 먹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됐지만 경기 흐름 자체가 이제 넘어가 버린 건데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더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치업을 고려해 본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를 했던 거에 대한 경험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가전은 그래서 평가전인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팀이랑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멕시코는 코트디부아르는 아니에요. 결국에 무서운 건 얘네가 앞을 봤을 때예요. 그쵸. 우리 진영 혹은 우리 박스 근처에서 공을 가지고 앞을 봤을 때가 무서운 건데 거꾸로 말한다면은 앞을 안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딱히 무서울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빨리 편집해서 국가대표 팀에 보여주세요 빨리.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계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빅매치 리뷰, 프리뷰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오늘 정말 내용 알찼던 것 같고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칭 스태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이제 나왔던 것들을 다 토대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면은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겠네요. 네, 아니 네, 저는 전혀 뭐 전 충분히 해볼 만할 거고 근데 확실한 거는 체코전보다는 조금 더 트랜지션 싸움이 되긴 할 거예요. 좀 더 혼잡한. 네, 그야말로. 만약에 완전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럼 공 뺏고 나서 쇼카운터 얘네가 수비로 빨리 전환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피니싱을 하느냐. 아, 예, 그 싸움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미들블록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제 여기서 막았을 때 또 역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멕시코는 저는 제가 느꼈던 건 되게 뭐였냐면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번에 남아공전 때도 그랬지만 첫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퀀스에서 공 뺏고 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상대 진영에서 공 뺏었을 때가 진짜 위협적이에요. 제일 센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처럼 완전히 막 공 뺏어서 첫 번째 골 이번에 남아공전 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한두 번 패스해서 숏카운터로 골을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뭐가 무섭냐면은 그 상대 백라인이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미 트랜지션이라고 네. 하죠. 반전환. 왜냐면 네. 백라인은 정렬이 돼 있으니까. 백라인이 정렬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공을 이 지점에서 뺏었다 치면은 나머지들이 이제 정렬하고 있는 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반전환인 건데 그래서 세미 트랜지션인 건데 반전환 중에 어쨌든간 자기들이 상대 백라인을 마주 보고 있을 때가 제일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러니까 지공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포지셔널 어택에 가깝죠. 포지셔널 어택에 가까운데 자기들도 지공으로 완전히 위치를 이제 가져가려고 정돈을 하려고 하고 상대도 이제 완전 블록을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긴 시퀀스로 갔을 때 세미 트랜지션에서 갔을 때가 되게 위협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거는 근데 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팀은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기뇨네스도 그렇고 아까 피달고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공간이 좁아졌을 때 기술이 공을 있다 가지고 보니까.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특히 선수 조합을 봤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가야르도는 이제 엔드라인까지 이제 들어가는 조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찬스가 나와서 위협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세미 트랜지션이어서 이제 반전환이라고 좀 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가 이제 조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껴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세미 트랜지션이어서 트랜지션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 컷으로 끊으면은 공 뺏는 부분부터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퀀스가 기니까. 근데 사실은 공을 뺏고 상대 진영에서 뺏었을 때 이게 상대가 수비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는 중에 어쨌든간 백라인을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위협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백라인은 정렬이 돼 있지만 네. 백라인 이후 선수들은 정렬이 안 돼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여기서가 조금 많이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어쨌든 뭐 후방의 실수 뭐 어느 경기나 중요하겠지만 네. 이날 경기는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이거랑 세트 피스는 이제 스로인. 3 세트 피스가 또 롱 있죠. 스로인 말고 그게 되게 좋아요. 이 라울 히메네스가 있고 그 남아공전도 4분의 첫 번째 슈팅 나왔던 것도 보면은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였는데 여기서 구티에서 이게 반대로 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고 라울 히메네스 받고. 여기서 돌려서 스로인 던진 선수가 들어가서 크로스 올라가서 라울 히메네스가 다시 발리까지 넣었거든요. 맞아요. 생각난다. 네, 이게 나왔는데 다른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 형태는 아니지만 전략이죠 이거는. 사전에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면 3맨 게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스윙을 그쵸. 포함한. 이건 거의 농구죠 진짜. 음. 거의 농구죠. 밑에 있던 선수가 위로 가고 위에 있던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고 나갔을 때 다른 선수가 등장하고. 가고 스로인을 던지는 선수는 결국엔 던지고 나면 수비가 몸을 다 돌리게 되니까 여기서 풀이거든요. 머리로 돌려서 하는데 라울 히메네스 스로인 하는 것도 조금 경계를 해야겠다.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다른 경기도 다양한 형태로 좀 꽤 많아요. 전략성 플레이가. 네. 그래서 요거까지도 조금 디테일이긴 한데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스윙이 어쨌든 이번에 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공격 대응을 갖추느냐 수비 대응을 갖추느냐가 그냥 약간 축구의 미니 게임처럼 또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니까 다 트랜지션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 트랜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 대응을 먼저 갖추느냐 수비 대응 먼저 갖추느냐 싸움인데 네. 계속해서 그런 거는 또 멕시코가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빅매치 프리뷰 한국 대 멕시코 경기를 해봤는데 내용 정말 알찼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정말 전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국이 멕시코 상대로 부디 또 승리하면서 2연승하면 한국 축구 역사의 월드컵 2연승은 처음인데. 아 그러네요. 2002년 본선에서 1승 1무였으니까. 네네네. 그때도 이제 무승부가 한번 껴 있었으니까. 네.
또 2차전 우리가 항상 약했어, 그렇죠? 예. 2차전 때 부디 승리를 해주길 바라면서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